60대 이후 남성 자위의 진실 박미숙. 의사가 알려주는 활력 유지의 비밀.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60세 이후 자위는 건강에 해롭다는 말, 정말 사실일까요? 많은 한국 중년 남성들이 어릴 적부터 자위는 부끄럽고 더러운 행동이며 나이가 들면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60세 이후의 자위는 자연스러운 신체 활동일 뿐 아니라 활력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숙 의사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비뇨의학과에서 근무하며 남성 건강과 중년 이후의 성기능 문제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 겪는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왔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수많은 한국 남성들을 만나며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성지식, 불필요한 수치심, 그리고 오랜 오해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남성들이 질병이 아닌 무지 때문에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년 남성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자위를 하거나 아예 중단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위의 방법, 빈도, 그리고 마음가짐은 호르몬, 심장 건강, 심지어 뇌의 기능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잘못된 습관은 발기부전, 우울감, 전립선 문제를 유발할 수 있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한다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며 혈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자위는 단순한 쾌락의 행위가 아니라 신체의 기능을 유지하고 몸과의 연결을 회복하며 노화에 저항하는 자연스러운 자기관리의 한 방법입니다. 잠시 후 자위와 관련된 숨겨진 진실과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60세 이상의 모든 한국 남성들이 오래전에 알았어야 할 사실들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매일의 작은 습관 하나로 더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살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앞으로 10년의 삶의 방식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별표 1, 별표 을, 그렇지 않다면 별표 랭킨 별표 을 입력해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며 앞으로 더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문제가 생긴 뒤에야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진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익숙하게 해오던 자위 습관이 나이 들어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행동이 서서히 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룰 첫 번째 실수이며 중년 남성들이 자주 간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비밀 1. 무의식적인 자위는 감각 저하와 발기력 약화를 초래합니다. 저는 수년간 수백 명의 중장년 남성들을 만나며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부끄러워하며 진료실에 들어와 눈을 마주치기조차 어려워했습니다. 진료 중 조심스럽게 자위를 하시나요? 라고 여쭤보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네, 하지만 예전처럼 잘 느껴지지 않아요. 특정한 방법으로만 겨우 사정할 수 있어요. 또는 가장 인상 깊었던 말. 이젠 제 몸이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모릅니다. 그동안 반복해온 빠르고 기계적인 감정이 단절된 자위 습관이 몸의 감각과 반응을 서서히 무디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러한 변화는 조용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결국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자위는 단순한 나쁜 습관이 아니라 신경계에 깊이 각인된 조건 반사 회로입니다. 매번 서둘러 행위를 끝내면서 어깨에 긴장을 주고 자극적인 영상을 보며 스마트폰을 쥔 채 같은 손, 같은 움직임, 같은 결과를 반복한다면
당신의 뇌는 성적 흥분을 그 특정한 패턴과 연결하도록 학습합니다. 그리고 뇌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익숙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감각은 점점 둔해지고 발기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의 느낌을 되찾기 위해 더 강한 자극, 더 큰 압력, 더 복잡한 방법이 필요해집니다. 그 결과 실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는 반응하기 어려워지고 현실적인 스킨십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너무 느리고 너무 다르며 현실적이라 자극이 덜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이 시점이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신체적 어려움뿐 아니라 정서적인 변화도 함께 찾아옵니다. 많은 남성들이 우울감, 수치심, 절망감 속에서 내 몸이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몸이 고장 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과도하게 훈련된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조건 반사는 소위 포르노로 인한 발기부전을 유발하고 지연사정이나 묵회감증, 심한 경우 오르가즘 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수백만 명의 남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 모든 변화가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단순히 성적인 기능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타인과의 연결이 끊기며 점점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몸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스킨십을 피하며 친밀함을 회피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립은 결국 감정적 단절과 우울증, 나아가 인지력 저하의 초기 신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침실뿐 아니라 상담실에서도 거울 보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피하는 남성들을 자주 봅니다. 그들의 활력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깨어날 때입니다.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다시 배울 수 있고 신경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과 인내, 그리고 더 느리고 더 감각적이며 감정적으로 연결된 새로운 자위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위는 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인 자위는 마치 자동차를 기어에 넣은 채 핸들을 돌리지 않고 가속 페달만 밟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사고가 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손상 후 회복에는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성들은 또 하나의 함정을 보지 못합니다. 무의식적인 자위가 해로울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조용하고 더 흔하며 사회적으로는 좋은 습관으로 여겨지는 또 다른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 비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0세 이후 자위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왜 오히려 몸속 건강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주범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자위는 전립선 우열과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몇 해 전 68세의 한 환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김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씨는 자존심이 강하고 내성적인 분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걸 어려워했지만 밤마다 소변 때문에 3번, 4번씩 깨어나야 해서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압박감, 팽만감, 골반 깊은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그저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정하신 게 언제입니까? 그는 제가 뜻밖의 질문을 했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몇 년 됐는지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성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 나이에 그런 건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가진 잘못된 믿음입니다. 즉, 나이가 들면 몸의 모든 기능도 함께 멈춰야 한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제가 김 씨에게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사정을 멈춰도 전립선은 멈추지 않습니다. 전립선은 여전히 액체를 생산합니다. 그 액체가 배출되지 않으면 몸 안에 머물며 정체된 저수지처럼 쌓입니다. 이러한 축적은 전립선 우열, 염증, 불편감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액체를 무기한 저장하도록 설계된 기관이 아닙니다. 배출되지 않으면 내부 압력과 염증이 생기고 자극에 민감해집니다. 결국 빈뇨, 약한 소변 흐름, 요실금, 배뇨시 통증, 사정시 통증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많은 남성들은 이것이 단순한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체된 시스템의 압력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더 주의할 점은 만성 전립선염이 전립선암 위험 증가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욕이 암을 유발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사정은 염증을 줄이고 전립선을 질병에 취약하지 않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버드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약 3만 명의 남성을 수년간 추적한 결과 한 달에 최소 21회 이상 사정한 남성은 거의 하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암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명확한 과학적 근거입니다. 이제 김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대화를 통해 자신의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했고 그 후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외로움이나 욕망 때문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 다시 자신을 돌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조금씩 증상이 완화되고 압박감이 줄며 수면의 질도 점점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일부와 다시 연결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방치하는 대가는 단순한 불면 몇 번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통증, 불필요한 약물 복용, 미래의 수술, 그리고 전립선 질환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별표, 이 나이엔 이제 건강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별표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심장 건강과 혈압은 꾸준히 관리하면서 왜 전립선만은 외면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만약 남성들이 오랫동안 자위에 대해 느껴온 수치심, 죄책감, 침묵, 불편함이 실제로 신체 증상을 악화시킨다면 어떨까요? 다음 비밀에서는 그 해답을 다룹니다. 감정적 억압과 신체적 쇠퇴 사이의 깊은 연결?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다시는 자신의 몸을 예전처럼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비밀 3. 자위에 대한 수치심은 정신건강을 해칩니다. 많은 중장년 남성들에게서 저는 묘한 침묵을 봅니다. 그것은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태도에서 느껴집니다. 제가 성생활에 대해 물으면 그들의 시선이 흔들리고 자위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깨가 움츠러듭니다. 그리고는 웃으며 화제를 돌리거나 의사 선생님, 이제 그런 건 안 합니다. 그건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죠, 라고 말하죠. 하지만 저는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을 압니다. 그들은 멈추고 싶어서 멈춘 것이 아니라 언젠가부터 그것이 옳지 않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수치심은 오늘날 당신의 건강에 가장 해로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수십 년 동안 많은 남성들은 별표의 자위는 더럽고 부끄럽고 약한 행동이다. 별표라는 인식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 결과 벌을 받거나 조롱당하거나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던 기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시절의 메시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아 몸과의 관계를 왜곡하고 지금까지도 조용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조용한 위축입니다. 신체적 접촉을 원하면서도 스스로 단절하고 욕망을 부적절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단절은 단순히 감정적인 수준을 넘어 생물학적인 변화로 이어집니다. 많은 남성들이 모르는 사실은 규칙적이고 건강한 성적 접촉, 자위를 포함해 실제로 정신건강을 돕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코르티솔을 조절하고 도파민과 옥시토신의 분비를 촉진하며 신뢰감과 연결감을 높이고 수면과 기분, 인지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수치심은 이 모든 과정을 방해합니다.
근육을 긴장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며 알지 못한 사이 마음속에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수치심은 강력한 스트레스 요인이며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불안, 우울증, 심혈관 질환, 면역력 저하, 심지어 치매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 번은 최근에 이혼한 72세 환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특별한 질환도 없었지만 늘 지치고 무기력하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10년 넘게 타인과도 자신과도 어떤 성적 활동이 없었다고 했죠. 이제 그 시기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말에는 단순한 성적 상실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잃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죄책감 없이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약이나 큰 변화 없이 간단한 연습을 함께 했습니다. 몇 주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걷기 시작했고 숙면을 취하며 미소를 되찾았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고쳐진 것이 아니라 다시 연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수치심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대가입니다. 활력을 조금씩 빼앗고 이제 너무 늦었다는 거짓된 속삭임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당신은 여전히 자신의 몸을 존중하고 돌볼 자격이 있습니다. 온전함을 느끼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수치심이 이렇게까지 신체를 약화시킨다면, 여기에 호르몬 저하가 더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진실은 많은 남성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감소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성욕과 교류를 멈출수록 그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집니다. 이런 호르몬 불균형은 단지 성기능뿐 아니라 사고방식, 감정, 삶의 태도까지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비밀 3. 성행위, 심지어 혼자서라도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너무 늦게 깨닫지만 저는 이 진실을 60세 이상의 모든 남성들에게 명확하고 솔직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에너지, 힘, 동기부여, 자신감, 그리고 성적 활력을 지탱하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그저 나이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렇게 믿도록 배워온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남성들과 함께하며 깨달은 진실은 이렇습니다. 남성으로서의 생명력을 잃지 않으려면 살아있음을 느끼는 감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망이 무시되고 억눌리거나 오랜 수치심 속에서 묻혀버리면 테스토스테론 수치 또한 급격히 떨어집니다. 몸은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 기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 순간 자원을 재분배하고 호르몬 분비를 줄이며 혈류순환을 늦추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분명합니다. 근육은 줄고 복부 지방이 늘며 수면의 질은 떨어지고 당신을 당신답게 만들던 불꽃이 점차 사라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이 여전히 살아있고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73세에 은퇴한 소방관 박 씨가 기억납니다. 그는 한때 강인함과 자신감의 상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진료실을 찾았을 때 그는 구부정하고 지쳐 있었으며 이젠 그냥 늙은이가 된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임상 기준치 바로 위였습니다. 성생활에 대해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별 의미가 없어요. 이러한 생각이 진정한 문제입니다.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성적 에너지를 삶의 일부로 보는 시선을 잃은 것. 그것이 진짜 위협입니다. 저는 그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시 연결되도록 도왔습니다. 수치심 없이, 기대 없이, 단지 몸의 감각을 느끼는 간단한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호르몬 수치는 상승했고 자세가 바르게 펴졌으며 목소리가 또렷해지고 다시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기억하세요. 몸은 당신이 집중하는 것에 반응합니다.
욕망을 억누르면 테스토스테론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혼자서라도 의식적인 스킨십을 통해 자신을 깨우면 몸은 신호를 받습니다. 나는 여전히 느끼고 싶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 단순한 자극이 꺼져 있던 시스템을 다시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연구 결과 성적 자극 후에는 실제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며 심지어 기대감이나 상상만으로도 호르몬, 기분,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신의 몸은 기쁨과 연결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자극도 주지 않으면 결국 몸은 점점 아무것도 주지 않게 됩니다. 그 대가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지나치게 낮으면 피로감과 성기능 저하뿐 아니라 심장질환, 당뇨, 인지저하, 우울증, 심지어 수명 단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삶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많은 남성들이 되돌릴 수 없다고 느낄 때에야 자신이 얼마나 멀어졌는지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갈 길은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약이나 수술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는 것, 자신만의 방식으로 죄책감 없이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몸에 상기시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 이야기가 놀랍게 느껴졌다면 다음에 들려드릴 내용은 그 이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테스토스테론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고 대부분의 남성들이 자신을 잘못된 방식으로 자극할 때마다 그 중요한 시스템을 조용히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비밀 5. 발기 기능은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는 시스템입니다. 60세 이후 많은 남성들이 이런 말을 믿습니다. 이젠 성생활을 하지 않으니 발기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것은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저는 수많은 남성들이 이젠 발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신체 기능에 무관심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들이 솔직히 말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발기 기능은 단순한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혈액순환, 신경건강, 심혈관 기능, 나아가 장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69세의 지적이고 침착한 김 씨가 기억납니다. 그는 15년 넘게 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다시 연애할 생각이 없었고 인생의 그 부분은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의 몸은 그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천천히 종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남성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경 조직도 몸의 다른 근육이나 혈관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탄력을 잃고 혈관은 딱딱해지며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미세한 손상과 섬유화가 진행됩니다. 결국 다시 사용하고 싶어도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음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가이며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발기가 멈추면 음경의 평활근이 위축되고 혈액을 공급하는 미세혈관망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또한 발기를 유도하는 핵심 물질인 산화질소의 분비도 감소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이 성행위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당신의 몸이 규칙적인 성적 각성과 혈류 자극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기능은 쓸모없다고 판단해 점차 그 시스템을 축소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면 손상은 단순히 육체적 차원을 넘어 정신적인 영역으로 확산됩니다. 몸이 기능을 잃으면 마음도 그에 따라 약해집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며 예전의 자신과 멀어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나이 탓이 아니라 몸이 더 이상 과거의 정체성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남성들에게 위축감과 우울감, 그리고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예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신은 몸에게 이렇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여전히 필요하다. 배우자 없이도, 스트레스 없이도, 수치심 없이도 가능합니다. 성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의식적인 자기 자극을 통해 규칙적인 발기를 유지하면 혈류순환이 개선되고 조직의 산소 공급이 증가하며 신경 경로가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쾌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과 정체성의 핵심을 유지하는 행위입니다. 발기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단지 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에게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를 주는 일입니다. 물론 사회는 특정 나이가 되면 조용히 물러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리고 몸은 그 침묵을 기억합니다. 이제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발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활동 부족보다 더 파괴적인 것, 바로 중독입니다. 대부분의 현대 남성들은 자신의 뇌가 이미 중독 상태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음에서는 포르노, 심지어 무해해 보이는 종류조차 어떻게 조용히 당신의 민감함, 성적 반응, 그리고 즐거움의 능력을 약화시키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비밀 6. 포르노는 뇌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 상황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령이 있는 분들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포르노라는 단어만으로도 거부감이 생기거나 대화를 피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면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의 생각, 몸, 그리고 남성성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60대, 70대 남성들이 여전히 포르노를 본다고 인정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들은 단순히 욕구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살거나 이혼했거나 혹은 배우자를 잃은 상태입니다. 그들은 자극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연결감 혹은 그 연결의 기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의 포르노는 과거 그들이 젊을 때 접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예전의 정지 이미지나 부드러운 영상 대신 지금의 포르노는 초고속, 고자극, 즉각적인 쾌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뇌, 특히 나이가 든 뇌는 이러한 과도한 자극을 부작용 없이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르노를 볼 때마다 특히 더 자극적이고 빠른 장면에 노출될수록 뇌는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이 물질은 동기부여, 보상, 즐거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노출은 결국 자연스러운 자극에 대한 반응을 둔감하게 만듭니다. 현실적인 스킨십만으로는 더 이상 흥분하기 어려워지고 더 강한 자극과 새로운 패턴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경화학적 변화의 문제입니다. 뇌가 인위적이고 과도한 자극을 학습하면 몸 또한 그에 맞춰 반응하도록 재조정됩니다. 그 결과 발기는 덜 민감해지고 오르가슴에 도달하기 어려워집니다. 일부 남성들은 포르노에 의한 발기 부전을 겪게 됩니다. 즉, 포르노를 볼 때만 발기할 수 있고 실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는 전혀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의 대가는 침실을 넘어서 당신의 삶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많은 남성들이 수치심과 우울감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고장 났다고 느끼며 자신감과 활력을 잃고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원인이 포르노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로를 찾기 위해 의지하는 그 행위가 사실은 자신의 활력을 서서히 빼앗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고장 난 것이 아니며 뇌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라도 뇌는 여전히 치유와 재설정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성적 자극을 느끼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복의 첫걸음은 인공적인 쾌감에서 벗어나 현실, 감각, 상상력 그리고 고요함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일부 남성들은 시각적 자극을 완전히 끊기로 결정하고 다른 이들은 조금 더 느리게 적응해 갑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몸과 뇌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쾌락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되찾고 다시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현실적인 자극에도 반응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재훈련하는 것입니다. 만약 포르노가 당신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다면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디지털 자극이 뇌를 사로잡을 수 있다면 고립감은 정신을 갉아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마지막 진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기술이나 화학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이 스킨십을 멈출 때 그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밀 7. 가장 위험한 실수는 고립입니다. 노년 남성들이 직면하는 여러 위험 중에서 낮은 테스토테론보다 더 위험하고 포르노보다 더 해로우며 그 어떤 신체적 증상보다도 파괴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립입니다. 제가 말하는 고립은 단순히 혼자 사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깊은 정신적 침묵, 즉 스킨십을 멈추고 자신과의 접촉을 잃고 몸과의 연결을 끊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이가 되면 그 부분은 끝났어 라고 배워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76세 은퇴 엔지니어 이 씨가 생각납니다. 그는 품격 있는 분이었지만 일상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에는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1년 넘게 스킨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포옹도, 손길도, 어깨를 두드리는 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슬픔이라기보다 이미 끝난 일에 체념한 듯한 태도였습니다. 이 씨가 몰랐던 사실은 스킨십은 사치가 아니라 생리적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60대, 70대, 80대에도 인체는 만져지는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신체적 접촉이 오랫동안 사라지면 신경계가 약화되고 옥시토신 수치가 감소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은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하고 수면의 질과 면역 기능이 저하됩니다. 무엇보다도 위험한 점은 뇌가 감정과 감각 회로를 차단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스킨십이 멈추면 신체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무감각해집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잃고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동기를 잃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천천히, 조용히 진행됩니다. 처음엔 단순히 스킨십을 건너뛰고 그 다음엔 거울을 피하고 결국엔 즐거운 일을 상상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고립은 종종 침실에서 시작됩니다. 남성이 단순한 쾌락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끊을 때 그의 뇌는 이를 감정적인 철수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철수는 굳어지고 그는 자신을 덜 만지고 덜 느끼며 결국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고 믿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가장 큰 대가입니다. 단순히 성욕이나 발기력의 상실이 아니라 정체성, 목적, 감정적 민감성이 서서히 퇴색하고 사람들과의 연결이 조용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고립은 우울증, 심혈관 질환, 심지어 조기 사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비난이 아닙니다. 삶에는 상실이 따르고 누구에게나 외로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킨십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여전히 당신에게 속해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것은 뇌와 심장, 신경계에 나는 여전히 여기 있고 여전히 느끼고 싶다라고 말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수많은 남성들이 이 과정을 통해 다시 자신과 연결되고 침묵을 깨며 스킨십을 회복해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자세가 달라지고 목소리에 힘이 생기며 눈빛이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제부터 들을 말씀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연습. 제가 실제 환자들에게 권하는 일상 루틴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고 감각을 회복하며 잃어버린 생기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남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온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한 것은 단순히 자위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의 몸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인생, 성, 감정, 그리고 존재에 대한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무의식적인 자극이 어떻게 몸을 약화시키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연결되지 않은 행위는 결국 신체와 뇌의 민감성을 침식시킵니다. 또한 사정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오히려 전립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수치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독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문화나 종교, 혹은 가족이 심어준 불필요한 죄책감이 남성의 건강한 몸의 자리에서는 안 된다는 점을요. 테스토테론 감소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성적 자아와의 단절로 인해 가속화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자기 접촉이 그 흐름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도요. 또한 발기 기능은 단순한 성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 건강의 지표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기능을 방치하면 자신감, 동기, 심지어 기억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르노의 영향? 그것이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생물학적 문제임을 짚었습니다. 과도한 자극은 현실의 친밀감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위험한 실수, 고립을 다뤘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만지는 것을 멈추고 사람들과의 연결을 끊고 몸의 감각을 잃을 때 쇠퇴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당신은 고장 나지 않았고 이미 늦지 않았으며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뇌는 여전히 배우려 하며 심장은 여전히 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피부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의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여정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쇠퇴를 멈추고 나이에 대한 거짓말을 거부하며 다시 몸과 연결되기로 선택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모든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약이나 죄책감이 아닌 존재 그 자체로부터 다시 시작하라. 그들에게 제가 전하는 것은 간단한 루틴. 제가 황금 프로토콜이라 부르는 일상 연습입니다. 매일 10분 조용히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목적도 압박도 없습니다. 오직 접촉, 호흡, 그리고 인식만 존재합니다. 누군가에겐 아침의 루틴이, 또 누군가에겐 잠들기 전의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경우 그것은 전환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습관이나 절망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자신과 다시 연결될 때 그의 몸은 기억하고 마음은 편안해지며 그의 불꽃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당신의 경우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성적 활력을 되찾는 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